드디어 2025년 9월 12일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부의 새로운 빚 탕감 정책, 바로 배드뱅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조건만 맞으신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채무가 아예 사라지거나 혹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특히 이 소식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분들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올해 안에 채무 전액을 소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요한 빚탕감 정책의 핵심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누가 제외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전망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중요한 빚 탕감 혜택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이 배드뱅크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 채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여러분이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한 지 약 7년 정도가 지나야 하는 셈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채무나 또는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단기 연체는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연체 기간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빚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온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정책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부터 계산하면 이미 7년이 훌쩍 넘은 채무가 해당되므로 상당 기간 동안 빚을 갚지 못하고 힘겨워하셨던 분들이 해당되실 것입니다. 이 조건은 채무자가 장기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선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액 채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이 2천만 원, 은행 대출 3천만 원이어서 총 5천만 원의 원금 채무가 있는 개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보증 채무 등은 배드뱅크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가장 도움이 시급한 소액 채무자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상환 능력이 극도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 혹은 장기간의 실직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나 재산 내역 등을 통해 상환 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상환 능력 부족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질병, 사고, 실업 등 개인에게 예측 불가능하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더 큰 고려를 받게 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빚 탕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채무 전액이 소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다른 일반 장기 연체자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환 능력이 극도로 부족한 경우로 자동 분류되어 심사 과정이 훨씬 간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장기 연체자분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채무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도박이나 가상자산 투자, 유흥과 관련된 빚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진 빚 등은 이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투기나 오락 목적으로 발생한 빚은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 정책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발생한 빚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불법 대출, 카드 부정 발급 등 범죄와 연루된 빚 역시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발생한 채무 등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 배드뱅크 정책은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빚만 구제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빚 탕감 정책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채권, 즉 여러분의 빚을 저렴하게 사들인 다음 그 빚을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채권 매입가율이라는 개념입니다. 평균적인 채권 매입가율은 약 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그 100만 원짜리 채권을 단 5만 원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저렴하게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를 대폭 줄여주거나 소각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매입가율은 채무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최고 13.46%에서 최저 0.92%까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고령이거나 장기간 연체된 경우,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채무의 경우 매입가율이 0.92%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연체 기간이 짧거나 상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매입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매입가율은 채무자의 연령, 연체 기간, 채무 잔액, 신용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산정하고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고령의 어르신이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이 채무를 거의 휴지 조각과 같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40대 중반의 직장인이 7년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상환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좀 더 높은 매입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빚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고령자이실수록 정부가 그 빚을 더욱 헐값에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시행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기관들과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배드뱅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금융권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9월 12일부터 빚 탕감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금 이 정책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 매입은 다음 달, 즉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채무자들의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해당 채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채무 조정 또는 소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올해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소각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구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반 장기 연체자분들의 채무 조정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차분하게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채무자별 상환 능력 평가 및 채무 조정 비율 산정 등 다소 복잡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는 항상 향후 변수와 논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대부업권의 참여 여부입니다. 정부의 채권 매입가율이 낮다 보니 일부 대부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채무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혹은 법적인 강제 조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은 나는 힘들게 다 갚았는데 왜 빚을 못 갚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느냐 하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빚을 갚아온 김 선생님의 경우 주변에서 빚 탕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 이 정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수많은 서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서민 구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소비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세금 납부나 소비 증대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 또는 채무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9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부의 새로운 빚 탕감 정책, 즉 배드뱅크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넘어 오랜 기간 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아온 수많은 서민분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께는 올해 안에 채무 전액을 소각할 수 있는 정말 전례 없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정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제 정보와 유익한 정책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